안녕하세요. 크래프트샵 천사입니다. 받으신 상품의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망, 선택하신 컬러실, 흰색 실, 마그네틱 단추 2쌍, 핸드메이드 펜던트 3개 중에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선택하신 체인줄, 안전바늘, 디고리 2개, 패턴 설명서, 그리고 구성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리뷰 이벤트로 받으신 잔수림과 식기유개도 필요하니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선 패턴 설명서와 네트망 먼저 준비 부탁드립니다. 3월 초에 국내에서 저희가 지플립에 딱 맞는 크기의 키트를 처음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딱 맞아서 이쁘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커서 다른 것도 좀 더 담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좀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출할 때 보면 이제 뭐 카드, 그 다음에 차키, 뭐 핸드폰, 요 정도, 립밤? 뭐 요 정도 저희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를 그럼 제가 담는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단 정도만 키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본형 하고 그 다음에 한 단 정도 키워서 확장형이라고 저희가 지금 아예 패턴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저희가 영상을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팁이 되게 많이 도움된다고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팁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본형과 확장형의 크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확장형이 한 30% 정도 더 큰 것 같죠? 그리고 잠시 후에는 기본형과 확장형을 어느 정도 수납할 수 있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기본형의 경우에 지플립이 딱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보면 지플립하고 그다음에 카드 정도 들어가고요. 지플립은 없지만 나는 이걸 일반 가방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자동차 키, 립밤, 카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의 경우에는요. 지플립, 자동차 키, 립밤, 카드 다 들어가고요. 크기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컬러로 할지 두 컬러로 할지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을 보면 저희가 아예 확장형이라고 해서 지금 아예 구분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본형과 확장형 크기를 아예 표시 다 해드렸고 앞면은 같아요. 앞면은 같고 그 다음에 뒷면 플러스 커버의 경우에 지금 두 줄이 더 늘어난 부분이 확장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면하고 밑면의 경우에 이 열이 더 늘어났어요. 그 부분이 지금 확장형입니다. 그 다음에 패턴을 제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요. 15를 세는 것보다는 5나 7을 세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그려나갈 겁니다. 확장형을 그릴 거고요. 7 곱하기 15, 15. 지금 세면 되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네, 7 곱하기 지금 15. 그리고 저렇게 점을 찍으면 수월하거든요. 대신에 밑에 A4 용지를 대고 그려주세요. A4 용지 대고 점 찍으시고요. 선이 두 개가 보이죠? 제가 이 안에서 기본형하고 확장형 다 그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실 때 너무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장형만 그리기로 했고요. 밑면 하나, 옆면 두 개가 같아요. 왜 같냐면 앞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사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7 곱하기 15 세로만 세면 되죠. 7은 같으니까. 예, 지금 세로에 15 세고 있습니다. 점 찍으면 이렇게 편하죠. 점 찍어서 보시면 네, 다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턴에 이렇게 눈금을 표시해 주다 보니까 네트망의 칸하고 다르다고 문의 전화가 오세요. 물론 지플립의 경우에 전화가 안 오겠죠. 왜냐하면 네트망이 더 길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패턴 설명서의 눈금은 편의를 위한 제공이에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기본형 그리고 있습니다. 5 곱하기 15 그리고 있어요. 밑면하고 옆면 두 개가 같지요? 지금 밑면 하나, 옆면 하나 그렸고요. 옆면 두 번째 거 그릴 차례예요. A4 용지가 너무 아까 전에 복잡해갖고 제가 지금 뒤로 뒷면을 다시 뒤집어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형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5, 15 앞면 보니까 뒷면 플러스 커버 보니까 15는 같지만 29, 31이잖아요. 29, 31을 세는 것보다는 앞면만 그린 게 편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15, 가로 세로는 15 쉬시고 세로는 15 안 세도 되죠.
왜? 밑면에 15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면 플러스 커버를 보니까 같으네요. 끝나는 선이. 저희가 눈금을 표시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일일이 숫자를 세지 않고 막 30일 세기 너무 힘들잖아요. 패턴에 저렇게 눈금 표시가 되어 있으면 눈금을 보고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래서 저희가 눈금을 그냥 편의상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보고 그리면 되니까. 똑같이 지금 앞면에 이거는 뭐냐면 기본형의 앞면을 그리고 있죠. 15만 세고 옆에 보고 지금 세로 15 그냥 그리고 있죠. 그리고 기본형의 경우에는 옆에 두 이열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밑을 보니까 두 줄 위로 올라가면 되네요. 지금 두 줄 올라가선 체크 그리고 있고요. 똑같이 패턴을 보고 그냥 바로 그리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가 칸에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숫자 안 세도 되게끔 가능하면 정확하게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 지금 가위로 오렸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선을 살려서 올리면 이 빠진 것처럼 된다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패턴 다 그렸으니까 가위를 이제 오려주시면 되죠. 가위로 오릴게요. 저렇게 패턴은 선은 다 살려주시고 이제 패턴 다 그렸으니까 그린 대로 오려주시면 됩니다. 다 오려주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스티치 방법이 있어요. 세로라인 크로스 스티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로라인 크로스 스티치를 아시는 분들은 1분 35초 뒤로 스킵하시면 되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스티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크로스 스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이 되는 크로스 스티치는 알파벳 X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mm의 망에서는 이 네트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의 칸이 좀 좁은 2.5mm 네트망을 권장해 드립니다. 3mm의 망에서는 더블라인 크로스 스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크로스 스티치를 2번 진행한 것입니다. 3번 가로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가로 라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4번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세로 라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5번 가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세로 라인, 가로 라인 순으로 진행한 더블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6번 세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진행하신 후 가로 라인, 세로 라인 순으로 진행한 더블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5번, 6번의 더블 크로스 스티치가 조금 빡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얇은 실, 3mm에서 5mm 정도 되는 실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우리가 작품을 만드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실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의 크로스 스티치를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여 소개를 해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볼 가방을 제가 지금 단수링을 이용을 해서 어떤 모양인지 미리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굳이 직접 해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어떤 모양인지 보시면 돼요. 제가 가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가 단수링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런 모양의 가방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모양에 지금 돌려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실의 길이는 여유있게 11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실 끼우개 사용법을 설명드리면 바늘기에 실 끼우개의 실을 넣은 후 바늘을 살살 당겨주세요. 그러면 실이 쉽게 끼워집니다. 그리고 네트망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울퉁불퉁한 면이 있고 맨질한 면이 있는데요. 울퉁불퉁한 면이 앞면이고 이 부분에 스티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게 될 스티치는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인데요. 이는 하나, 둘, 셋, 가로 셋, 그 다음에 세로 셋, 3 곱하기 3의 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층에서 나와 주시고요. 네트공예는 별도의 매듭을 짓지 않기 때문에 매듭을 위한
저렇게 일정 부분을 저렇게 남겨서 왼손을 잡아주시고요. 크로스 알파벳 X 만듭니다. 네, 만들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1층으로 나와야 되겠죠? 1층 나오고 다시 세 번째 줄 3층으로 들어갑니다. 크로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세로 라인 만들어야겠죠? 예, 다시 3층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가 완성이 됐고요. 뒤에 부분 봐서 지금 매듭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꼬랑지 나와 있는 옆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매듭을 남겨둔 부분이고요. 매듭이 잘 됐습니다. 다시 3 곱하기 3은 제가 마지막 끝난 그 부분 다시 시작이에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첫 번째 칸에서 나와 주시고요. 다시 크로스 알파벳 X 예, 대각선으로 3층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대각선 그리려니까 첫 번째 칸으로 나오고 다시 3층 맨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를 그리려면 가운데 칸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3층에 가운데 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제가 끝난 그 부분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그 보니까 두 칸이 필요하네요. 두 칸씩. 네, 그래서 대각선으로 알파벳 X 그리러 갑니다. 알파벳 X. 네, 그럼 다시 1층에서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3층으로 들어가야 알파벳 X 크로스가 됩니다. 다시 이번에 세로 라인 가운데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다시 3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그 다음 3 곱하기 3 제가 지금 막 끝난 부분부터 하나, 둘, 셋 더 필요하고요. 3 곱하기 3 다시 첫 번째 칸에서 나오시고 알파벳 X 대각선으로 3층 들어가 주시고 다시 1층 나와서 대각선 그리러 가지요. 다시 세로 라인 가운데로 나와야겠죠. 나오고 다시 3층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3 곱하기 3 그리고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다시 알파벳 X 그리고 세로 라인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예, 알파벳 X 대각선 그려주고 또 대각선 그리려고 보니까 예, 직선 한번 나와주고 다시 대각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해야 되니까 가운데로 나와야겠죠. 가운데로 나와주시고 계속 반복이에요. 알파벳 X 먼저 해주시고 첫 번째 칸 나오고 알파벳 X 크로스 하러 갑니다. 크로스 그리러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나와야겠죠. 크로스를 만들려면 다시 3층으로 들어갑니다. 세로 라인 하려면 가운데로 나와야겠죠. 가운데 칸으로 나오고 1층에선 나오고 다시 3층에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정말 딱 3 곱하기 3 남았어요. 3 곱하기 3 다시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크로스 만들려고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갔고요. 다시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 나오고 다시 3층 가운데 칸으로 들어갑니다. 한 줄이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줄 할 거고요. 두 번째 줄 끝난 데부터 치니까 3 곱하기 3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 줄이 필요하네요. 맨 첫 번째 칸 나오시고요.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칸에서 나오고 예, 세 번째 칸 그러니까는 제가 스티치 끝난 부분부터 하면 세 번째 줄이 되는 거죠. 가운데 줄로 나오고 다시 3층 가운데로 나갑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 둘, 셋 반복. 1층에서는 나오고 3층에서 들어갑니다. 또 1층에서 나오고 3층에서 들어가서 알파벳 X 크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서 나오고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게 하나의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계속 반복이죠. 계속 반복이에요. 다시 1층에 맨 첫 번째 칸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간다. 다시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간다. 알파벳 X 크로스를 만들었고 가운데 칸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간다. 예,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계속 반복이죠.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간다. 대각선 알파벳 X를 만들기 위해서죠. 다시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서 나와야겠죠. 그리고 3층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래서 반복이네요. 다시 3 곱하기 3. 다시 맨 첫 칸에서 나오시고 다시 대각선 3층 사무실로 다시 나가고 다시 1층에서 나오시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가서 알파벳 X를 크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하시면 되죠. 가운데 칸에서 나오고 가운데 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반복이죠.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가고 다시 1층으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가고 알파벳 X를 만들었어요. 세로 라인 가운데로 나오고 가운데로 들어가고 1층에서 나오고 알파벳 X 계속 반복입니다. 다시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서 나오고 가운데로 들어가고 두 줄이 다 끝났습니다. 실을 여유있게 11배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듭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매듭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는 뭐 3번씩 2번 들어가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5담을 한 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듭을 못 짓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팁을 드리려고 아예 실을 잘랐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5담은 똑같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실 끼우개를 이용을 해서 바늘기에 실 끼우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실 끼우개에 넣어주세요. 실을 그 다음에 실 끼우개를 당겨주세요. 실 끼우개를. 그러면 실을 끼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늘을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실을 좀 바늘기의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좀 더 쉽게 빠집니다. 매듭이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듭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실의 길이는 여유있게 11배 준비해 주시고요. 3 곱하기 3을 보니까 약간 넓은 3 곱하기 3이네요. 그리고 매듭을 위한 꼬리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만들고 있죠. 1층에서 나오고 3층에서 들어갑니다. 크로스 만들었어요. 세로 라인 가운데서 나오고 다시 3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매듭 부분 확인해 보려고 보니까 어떻게 매듭 잘 됐죠? 지금 만든 부분이 꼬리 매듭입니다. 다시 3 곱하기 3. 지금 내가 매듭이 끝난 크로스 끝난 부분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크로스 알파벳 X 대각선 만들고 있죠. 알파벳 X 크로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세로 라인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반복이죠. 계속 반복이에요.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갑니다. 알파벳 X 크로스 만들러 가죠. 크로스 알파벳 X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알파벳 X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서 나오고 가운데로 들어가고 해서 세로 라인 하나 만들죠. 그래서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알파벳 X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만들고 하면 되죠. 다시 알파벳 X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다시 1층 나오고 3층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라 약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로 라인 들어가고 네 다시 네 그 다음에 1층에서 나오고 3층 들어가고 1층 나오고 3층 들어가고 크로스 했죠? 1층 나오고 3층 들어가고 한 줄 다 끝났고요. 다시 3층 들어가고 세로 라인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매듭 하겠습니다. 매듭. 네, 바로 매듭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반복이라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실의 길이는 여유있게 11배 준비해 준 거 다 똑같고요. 계속 반복이죠.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크로스 만들죠.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다시 세로 라인 반복. 예, 다 똑같죠. 계속 크로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반복하고 예, 그래서 지금 다
끝났네요. 매듭을 저도 하려고 봤더니 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팁 드린 대로 지금 저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실을 뒤쪽으로 보내면 좀 더 편하다 그랬죠? 빼기가.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한 줄 할 수 있는 만큼 남았네요. 실의 길이는 6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똑같습니다.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해서 크로스를 만든 다음에 세로 라인 진행하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옆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똑같아요. 옆면도 이제 세로로 길쭉하게 세로로 해주시면 되고요. 크로스 만든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갑니다. 두 개의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를 완성한 후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처음 했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이죠. 지그재그 방식으로 계속 하게 되거든요. 지금 똑같이 크로스를 만드시고 알파벳 X 크로스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옆면이잖아요. 이렇게 옆면 2개, 그 다음에 밑면은 요걸 지금 세로 방식으로 길쭉하잖아요. 세로로 길쭉 그거 아니고 밑면은 가로로 해주시고요. 요걸 돌려서 가로로 해주시고 뒷면 플러스 커버까지 모두 완성을 해주세요. 확장형의 옆면 2개, 그다음에 밑면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완성하셨죠? 화면을 보니까 디링이 달려있네요. 디링을 먼저 다룰 거고요. 실의 길이는 6배 해주시고 기본형도 6배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확장형이죠. 두 번째 줄에 3, 4, 5가 가운데죠. 그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나올 거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매듭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안 잡아당겼습니다. 저희 좀 남겨주시는 이유가 자꾸 안 남겨주면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링 걸어주시고요.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으로 다시 나가주면 되죠. 왼손을 좀 잡아달라는 걸 지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3번 내지 4번 하시는데 4번을 할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여기서는 세 번째 칸이겠죠? 그래서 2번 정도 들어가 주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마지막 5번째 칸으로 해서 마지막 다 달았습니다. 매듭을 이제 하면 되죠? 매듭을 위해서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매듭 실 바짝 좀 잘라주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매듭 처음 들어올 때 남겨준 꼬리 있죠? 그것도 잘라줄게요. 완성된 디링을 당겨보니 튼튼하게 잘 달았네요. 다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왜 미리 다냐면 나중에 달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달아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마감을 두 번째 줄에서 할 거예요. 꼭 첫 번째 줄에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해주고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형의 경우에 이 디링의 폭이 같아요. 나올 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으로 나오시면 되고 저는 기본형은 세 땀을 했는데요. 네 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 땀을 저는 해봐도 기본형은 뭐 두고 다니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미리 하는 이유 특히 기본형은 나중에 다루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2개 모두 완성해 주세요. 실의 길이는 10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은 앞면하고 밑면을 연결할 건데요. 서로 뒷면끼리 대시고 그 다음에 맨 끝부분은 뒤틀림 방지를 위해서 단수링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감침질을 진행할 건데요. 매듭 위한 부분 3에서 4cm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감침질로 같이 지금 남겨주신 그 꼬리 부분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네트만 한 칸에 감침질 한 번씩. 저는 흰색 실이라 그래요. 근데 같은 컬러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드린 실로도 한 컬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컬러로 하실 경우에는 네트만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하시면 돼요. 흰색 실은 한 번씩, 컬러 실은 2번씩. 컬러 실이 좀 얇아요.
그래서 컬러 실은 2번씩, 흰색 실은 1번씩. 저는 흰색 실이라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감침질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이 감침질입니다. 네, 다 끝까지 왔고요. 그리고 매듭을 실 한 3에서 4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뒷면 플러스 커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밑면 쪽에 연결해 주셔야 돼요. 앞면 안 됩니다. 맨 끝부분은 뒤틀림 방지를 위해서 단스링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매듭을 위한 부분 3에서 4cm 남겨놓은 꼬리 부분 같이 감침질로 진행해 주시고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1번씩, 저는 흰색 실이라 그렇죠. 컬러 실은 2번씩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느질이 감침질입니다. 흰색 실은 1번, 컬러 실은 2번씩 진행해 주시고요. 다 왔네요. 매듭을 위한 실 3에서 4cm 남기고 잘라주세요. 옆면을 연결할 건데요. 옆면 연결하기 전에 단수링으로 4군데 위쪽만 연결을 시켜주세요. 비틀림과 사선으로 연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늘로 연결 순서를 그대로 표시해 드리고 있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감침질 들어갈 거고요. 매듭을 위한 부분 남겨두시고 똑같이 감침질 진행해 주시면 되죠. 흰색은 1번씩, 컬러 실은 2번씩 똑같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침질.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이 감침질이죠. 그리고 좀 전에 남겨뒀던 매듭 위에 남겨뒀던 3에서 4cm 같이 지금 매듭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감침질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저렇게 아까 남겨두었던 부분을 같이 좋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좀 모서리가 예쁘게 처리가 금방 되거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다 각자 좀 다릅니다. 처리가. 여기는 1번이 아니고 2번, 3번 반복하셔서 모양을 조금 보시면서 예쁘게 만들어 가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저도 모양을 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네, 조금 제가 이건 정석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는 저렇게 만들어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감침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감침질 하고 있고요. 실이 다 돼서 지금 저렇게 2개가 됐네요. 지금 매듭을 위한 실이. 그리고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3개가 됐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3개가 됐네요. 지금 매듭을 같이 해서 지금 감침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좀 모양은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3개가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두꺼워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두꺼운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같이 계속 감침질 진행을 해주세요. 흰색은 1번씩, 컬러 실은 2번씩 진행을 하시면 되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3에서 4cm 매듭을 위한 실이 모서리 근처에 있으면 저는 모서리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모서리 부분이 좀 더 예쁘고 빠르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감침질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저렇게 연결된 부위, 단수링이 있는 부위는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옆면을 할 때 좀 튼튼하게 해줄 거고요. 이제 단면 남았네요. 계속 똑같이 감침질 진행해 주시면 돼요. 흰색은 1번, 컬러 실은 2번씩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 모서리 부분은 좀 쉽습니다. 1번 내지 2번이 아니고 요거는 보시면서 3번, 4번까지도 가능하고요. 저는 실이 다 됐네요. 이제 네, 계속 감침질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가위로 잘라낼 거예요. 실은 계속 10배씩 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 매듭을 좀 적게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이제 실 연결시키고요. 똑같이 계속 감침질. 아까 끝난 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2개죠. 꼬리가 2개예요. 같이 감침질로 진행해 주시고요. 두꺼운 건 나중에 처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모서리 부분 왔네요. 감침질. 흰색은 1번, 컬러 실은 2번이죠. 계속 감침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감침질 진행해요. 계속 반복이죠. 계속 감침질 해주시면 됩니다. 모양은 어떻게? 지금 보시면 좀 손으로 만져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단수링이 있는 부분은 좀 튼튼히 할 건데 나중에 옆면을 할 때 하시면 되고요. 흰색은 1번, 컬러 실은 2번씩 똑같이 계속 감침질 진행을 합니다. 모서리 부분 왔습니다. 모서리는 아까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보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뭐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고 좀 숫자는 다 다릅니다.
컬러 실은 최소 2번 이상이겠고 흰색 실은 최소 1번 이상이겠죠. 계속 감침질 진행해 주시고요. 똑같이 모서리 왔습니다. 모서리 부분 아까 보시면서 계속 달라요. 이 모서리 상황이 곳곳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시면서 모양을 손으로 잡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실 방향을 이쁜 쪽으로 돌려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실을 보면서 돌려가면서 지금 바늘을 넣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시면서 실 방향을 돌려가면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모서리 부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감침질 진행합니다. 흰색 실은 1번, 컬러 실은 2번씩 진행하면 되죠. 감침질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흰색은 1번, 컬러 실은 2번, 모서리 부분이 또 왔네요. 모양 보시면서 예쁘게 만들어 가면서 또 하면 되죠. 똑같이 흰색 실은 1번, 컬러 실은 2번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게 모서리 부분은 정답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침질 흰색 실은 1번, 컬러 실은 2번. 또 모서리가 왔네요. 모서리는 보시면서 손으로 실 방향을 보내주시면서 정해주시면 돼요. 하면서 예쁘게 만들어지게끔 네, 계속 모서리 부분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모서리 부분은 좀 잘 보실 수 있게끔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도 실 방향을 보면서 손으로 보내고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감침질 진행. 네트망 옆면 한면 남았죠? 네,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이 매듭하기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옆면 다 가고 좀 처리하기 부족하네요.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아까 실 끼우개를 이용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실 끼우개를 이용을 해서 아까 들어갔던 감침질을 한 2-3번 뒤로 더 들어가면서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지금 실 끼우개를 이용을 해서 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2배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한 면은 지금 감침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옆면을 조금 튼튼히 해달라고 옆면을 다시 감침질 들어갔어요. 감침질로 조금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감침질 아까 매듭을 위한 부분 남겨두신 거 같이 감침질 들어갑니다. 계속 감침질 흰색은 1번, 컬러 실은 2번이죠. 계속 감침질 진행하시면 돼요. 감침질 해주시고요. 흰색은 1번, 컬러 실은 2번. 감침질 진행합니다. 디링을 지금 먼저 달아두시면 편하고요. 지금 다르려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른 거고요. 계속 감침질 진행합니다. 감침질 진행해 주세요. 흰색은 1번, 컬러 실은 2번. 다 왔습니다. 끝까지 다 왔고요. 매듭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감침질 진행을 왔던 부분 다시 되돌아가는 감침질 한 3번 내지 4땀 정도 다 들어갈 거고요. 이땐 일반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마감하는 방법은 바짝 잘라 주시는데요. 감침질을 하실 경우는 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뭐라 그럴까? 딱 맞게 잘라 주세요. 너무 여유 있어도 안 되고 지금 제가 가위로 자르는 거 한번 보세요. 딱 맞게 잘라 주시면 좋고요. 처리는 손으로 딱 이렇게 해보시면 바로 처리는 됩니다. 표시 전혀 안 나니까 가위 한번 봐주세요. 저렇게 잘라주세요. 투톤인 경우, 컬러가 다를 경우는 흰색은 어쩔 수 없어요. 마감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컬러가 같은 경우에는 흰색 컬러처럼 마감을 하셔도 되고 아닌 지금 평상시와 같이 마감하셔도 되거든요. 네트망 한 칸에 2번씩 들어간 거 보이죠? 이음새 부분 조금 튼튼히 해주시고요. 저는 몇 번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 보시면 뒤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듭 평상시 방법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저렇게 해서 안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꺼웠던 부위들 보시면서 이렇게 가위를 쳐내시면 되는데 이 가위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부위에. 혹시 큰 가위를 쓰시는 경우 정말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숭덩숭덩 자르면 큰일 납니다. 이 가위로 하시면은 조금씩 잘라지고요. 마무리는 저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 편하시라고 지금 마그네틱 단추 저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잘 안 떨어지면 농로조 이렇게 띄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얇은 면이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얇은 게 위쪽으로 갑니다. 저는 세로라인 크로스 스티치 한 두 번째, 앞면에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할 거고요. 이때 눌러보시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가운데 다리 두 개를 오므려 갖고 지금 롱로즈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꽉 눌러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넣으시면 전혀 손을 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롱노즈로 안쪽으로 다리를 구부려 줍니다. 그 다음에 선물하시는 경우 많지요. 기스가 나면 안 좋으니까 가장 흔히 보이는 안경천 있잖아요. 안경 닦기 천 대시고 그 다음에 롱노즈로 꽉 눌러서 고정시켜 주세요. 정말 튼튼하게 됩니다. 다른 쪽 한쪽도 마찬가지로 꽉 눌러서 고정해 주세요. 안 떨어져요. 나중에 빼실 때 안 떨어질 정도로 정말 튼튼하게 됩니다. 다 됐습니다. 안 보이지만 혹시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예용 송곳이 있으시면 빼내시면 돼요. 아래는 이렇게 윗부분하고 맞춘 다음에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럼 대충 위치가 고정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롱노즈를 이용해서 고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엔 안경 닦기 천이 앞쪽으로 와야겠죠? 그리고 옆에도 다른 한쪽도 달아주시고요. 다 달았습니다. 이제 펜던트 달면 되는데요. 어느 위치가 좋은지 한번 대보시고 저는 가운데로 정했습니다. 펜던트 세 가지 중에서 유독 필기체만 4개예요. 요때 다리 2개가 좀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리를 접어서 사용해 주시면 편합니다. 골드 체인을 할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마그네틱 단추와 다른 장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나사형, 지금 나사가 3개가 보이는데 2개만 사용되고 하나는 여유분을 더 드린 거예요. 나사형의 경우에는 열고 닫고가 한 손으로도 쉽게 될 만큼 부드럽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직접 장착을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입구가 약간 적어요. 그래서 옆으로 해서 밀고 들어갈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대로 장착을 하면 되는데요. 나사형의 경우에는 꼭 넓은 데서 오픈시켜 주세요. 나사가 워낙에 작아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용 드라이버를 쓰시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걸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힘을 줘서 누르고 돌려주세요. 이걸 제가 손으로 해보려니까 전 손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사를 가져가는 거가. 그래서 드라이버에 놓고 모셔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있게 돌려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아무래도 나사로 조여주니까 더 튼튼하겠죠? 그리고 지금 아래쪽 위치 잡으려고 했는데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래쪽은 좀 안에를 좀 채워줬고요. 다시 위치 잡아볼게요. 네, 위치 잡았습니다. 안에 고정핀은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은 쉽습니다. 다 고정했고요. 이번에 일반형. 안에 보면 좀 더 넓고 손으로 꽉 물면 맞물리게 되어 있죠. 형식이 보니까. 근데 한 손으로 열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마찬가지 장착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네, 가운데 부분에 넣고 양쪽에서 힘있게 꽉 눌러주세요. 꽉 눌러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 고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가방이 비어 있으면 고정이 안 되고 가방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을 저처럼 버블로 채우거나 아니면 종이도 괜찮습니다. 안을 채워주신 후 위치를 잡아주세요. 네, 위치 잡았고 이때 핀은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 잘 해주시면 되고요. 고정은 쉽습니다. 고정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열고 닫히면 어떤지. 나사형은 쉽게 열리죠? 한 손으로 쉽게 열리고 닫힙니다. 일반형 좀 버거운 거 보이죠? 한 손으로. 지플립에 딱 맞는 기본형과 확장형 그리고 마그네틱 단추와 다른 2가지 장식물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